제가 20년 넘게 일했던 금융시장이라는 건 난 최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고 누구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의사결정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내가 틀릴 가능성을 끊임없이 검증해서 틀린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살아남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마음 먹고 고이드에 와서 그 사이에 제가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대표님들이나 경영진들이 느끼시는 어려움은 하나도 안 빼놓고 저도 다 겪은 것 같아요. 4년이 지났을 때 저희가 딱 성장하는 바텀에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안녕하세요, 고이드에서 일하고 있는 김한기라고 합니다. 사실 뭐 고이드라고 하면 네. 스타트업에서 모르는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네. 너무 많은 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네. 고이드는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 출발했을 때 뭐 애널리스트도 하고 펀드 매니저하고 벤처 맞아요. 캐피탈리스트 하다가 평생 일해온 업종이 금융인데 금융이 도대체 뭐냐라는 좀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돈이 필요한 곳, 즉 성장하는 쪽에 금원을 붙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다라고 좀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성장하는 쪽은 뭐 아시다시피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들인데 금융에서 거의 한 95% 정도가 사실 대출이고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영역은 1% 이하의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이 95%의 자금을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 쪽에 보낼 수 있을까? 만약에 그쪽에 자금이 공급이 되면 보다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개념이 되고 혁신기업들한테 큰 자금들이 공급되는 좀 세상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기업입니다. 좀 확신이 있으셨던 거네요. 이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우리 회사가 성장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네, 세상에는 좀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굉장히 오래된 정의들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변하는 건 뭐냐면 기술이거든요.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 이 니즈를 어떻게 하면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이 니즈를 제일 잘 충족시켜 준 기업은 당대 최대 기업이 되긴 하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런 온라인 기업들이 1990년부터 최대 기업이 됐고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시대가 되면서 카카오톡이 최대 기업이 됐듯이 결국 우리의 니즈는 동일한데 이거를 기술의 변화로 누가 가장 먼저 차용하는가라는 관점으로 저는 세상을 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게 얻었었는데 금융이란 단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안 변할 것 같아요.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개념이고 근데 공장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산업혁명의 금융은 결론적으로는 공장이 오프라인에 있어요. 두 번째는 이익이 굉장히 빨리 나요. 그러니까 은행 가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익이 나시나요? 오프라인에 담보물건이 있나요? 근데 1990년에 일어난 인터넷이라는 정보혁명은 플렉스도 고객을 만나는 게 온라인이지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만 있지. 네이버도 없고 카카오도 없고 고이드도 없어요. 이제 이런 기업들은 건물을 온라인에 짓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담보물건이 있나요? 그러면 저희는 없는데요. 이익이 나나요? 그러면 온라인은 굉장히 광폭의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성장이 더 중요하니까 이익도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산업혁명 시기의 기업한테만 돈이 가는데 정보혁명 기업에 이게 가능할 것 같냐 했을 때 혹시 기술이 이걸 정말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이드가 연구를 했고 개인의 마이데이터처럼 기업의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수집해서 매일 신용평가를 한다면 또는 온라인에 구축한 자산을 저희가 평가해보고 기업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시작을 했고 기술의 변화로 이게 트랜지션 됐을 때 금융이란 단어에서는 고이드가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상 고이드를 시작해보니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 힘들게 했던 부분은 또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게 스타트업들한테 기존의 카드사들은 법인카드 절대 주지 않아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새로운 신용평가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그들에 대한 대입연제도 해야 되고 지금 저희 파트너가 뭐 BC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조만간 다른 카드사를 들어오는데 여기를 설득해내기 위해서 뭐 현대카드도 만나고 삼성카드도 만나고 근데 아무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105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를 발행하거나 못하거나인데 우린 거기까지 갈 때 이제 너무 많은 고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시작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의 고이드를 만들기까지 그러면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 뭐라고 말하긴 좀 어려운 것 같긴
같긴 해요.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뭐 매출액도 10배 이상 성장하고 뭐 이익도 플러스로 전환을 하긴 했지만 그 사이에 뭐 제가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7개로 늘렸다가 2개로 줄인 적도 있었고 제가 이제 제품이라는 영역은 처음 해보다 보니까 개발자나 기획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어려움도 있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수많은 스타트업에 있는 대표님들이나 경영진들이 느끼시는 어려움은 하나도 안 빼놓고 저도 다 겪은 것 같아요.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4년이 지났을 때 저희가 딱 성장하는 바텀에서 제가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이제 더 못할 것 같진 않아. 그 정도의 감정이 들었던 게 2024년도 극초반이었어요. 구성원들한테 저희 리더들한테도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20년 넘게 일했던 금융시장이라는 건 증권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난 최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팔고 누구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요. 그러니까 결국 금융시장에서는 살아남는 거는 의사결정을 누가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저는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의 장점은 의사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죽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생존 방식은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끝도 없이 노력하는 게 제 생존 방식이에요. 이게 왜 맞다고 내가 계속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끝없는 의심을 하고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끝없는 원인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이 저한테는 남들한테 없는 방법론이라고 믿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7개 하다가 2개로 강력하게 줄일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됐고요. 결국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고이드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영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론들은 이미 좀 습득이 많이 되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람을 매니징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시작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평생 일했던 쪽이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뭐 이런 분들하고 기업을 또 만들어서 경영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생 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뭐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 게 당연한 사람들. 근데 이제 이쪽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마음 먹고 고이드에 와서 처음 보는 직군이었잖아요. 뭐 개발자, 기획자. 그래서 재밌는 일화가 여기다 갔는데 NPS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국민연금이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순수청 고객지수라고 또 되게 맞아요. 고객만족지수라고 해서 여기 다르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제 힘들었던 거는 HR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제가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큰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영 다른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들을 이해하는데 너무 다른 DNA들을 갖고 있고 너무 그쵸.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고 마치 이런 거죠. 금융업종에서 성공했는데 건설회사 가서 일하는 듯한 기분?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고 좋고 나쁨은 없지만 이제 다른 인재들이 모여있고 생각하는 방법이 너무 달라가지고 처음에 적응하는 데 한 1, 2년 동안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이드를 창업했을 때 그 인재들이 완전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우리 회사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재정의하는 과정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융업종에 있을 때는 애널리스트는 누가 제일 잘하고 펀드매니저 누가 제일 잘해. 뭐 맨날 아는 애들인 거죠. 제가 만약에 네이버하고 카카오에서 성장했다고 치면 야 백엔드 누가 제일 잘해. 프론트엔드 누가 제일 잘해. 기획 누가 제일 잘해. 알았겠죠. 근데 저는 전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고이드는 기업 문화가 어떻게 좀 발달을 했냐면 시니어 위주의 기업 문화가 아니라 주니어 위주의 기업 문화가 좀 많이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시니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역량이 특출난, 기능은 아직 발전하진 않았지만 포텐셜이 굉장히 특출난 인재들을 알아볼 수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니어들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를 믿고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고이드가 굉장히 소프트하고 굉장히 유연하고 나이도 굉장히 어립니다. 그게 그래요? 어린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금융이라는 도메인을 새롭게 도전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저희는 핵심 인재들이 초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본질 역량이 강한 친구들, 학습 역량이 좋은 친구들이 고이드의 꿈을 믿고 이해하고 달려려고 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로 핵심 인재를 좀 정의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주니어분들을 합류한 이후에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고민이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셨나요? 되게 천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천재는 저는 뭐 별로 제 영역도 아니고 제가 자체가 평균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틀린 거 빨리 인정하고 빨리 배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내가 틀릴 가능성을 끊임없이 검증해서 틀린다는 걸 빨리 인정해야 살아남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단련됐기 때문에 구성원들한테 리딩했던 건 그런 방식이죠. 제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얘기해 줬고,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기에 변화를 해도 인정해 달라.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들도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자기가 틀린 거를 더 빨리 얘기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것들을 우리가 빨리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상 자기가 얘기한 게 맞길 바라고 틀린 걸 인정하기 좀 어려워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방성이 회사의 메인 DNA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대표인 저부터 끊임없이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고 더 편하게 얘기하고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알게 돼요. 이제 일정 부분 사회적 기준으로 성공한 게 있다고 치면 야 나도 이렇게 바보 같고 연약한데 니네도 연약해도 괜찮아. 실제 연약하고. 기업이 또 성장하다 보면은 네. 중간 관리자가 생기는 시점도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는 좀 어떠셨나요? 최근에는 좀 변화가 있는 게 이제 그들이 4, 5년 차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제 그들이 서서히 리더가 되고 있고요. 실무자에서 이제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좀 리더 교육을 최근에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축구 선수가 좋은 감독이 대락률은 굉장히 높지만 꼭 좋은 축구 선수가 좋은 감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강력한 실무자들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자기가 우월하다는 측면에서 일을 약간 이렇게 전달하고 지시하고 또는 이제 자기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구성원들이 못하면 자기가 다 하고 아, 그쵸. 밤새고. 음. 근데 리더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이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총합체로 있는 밸류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하위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강력하게 경고도 날릴 수 있어야 되고 일 더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 그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 가리키면서 중간 리더로 이제 좀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냥 아마존에서 리더십 14계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해요. 좋은 리더는 이 일이 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리더라는 거는 회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어서 팀 내의 다양한 부분을 다 자기 일처럼 생각해 줘야 하고 넘어서 회사의 일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중간 리더라고 하면 고위 경영진과 실무자들 사이의 간극을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의 어려움도 수집하고 자기가 인지해서 경영진과 대표이사들한테 그걸 풀어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대표이사의 생각의 변화라든가 어쩔 수 없는 변화들도 자기가 소화시켜서 구성원들한테도 이게 회사를 위한 의사결정이야라는 걸 소화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고이드 팀이 앞으로 좀 어떤 조직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에 원칙이라는 책이 있고요. 원칙에 가장 만들고자 하는 조직의 모습은 아이디어 성과주의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성과주의는 직급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채택돼서 회사의 목표를 이루는 데 채용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조직이 되길 전 바라고 있고 그러기에 구성원들한테 좀 더 많은 결정권이 가야 되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되고 틀렸을 때 바로 인정하고 고칠 수 있고 배우는 조직 이런 조직이 돼가는 거를 목표로 제 하루하루 구성원들하고 문화를 만드는데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대표님은 대표 스스로 어떤 리더가 되고자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정관정효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음. 정관정효는 장태종이 위징이라는 분한테 대신들한테 굉장히 많은 조언을 들으면서 개선해가는 올바른 치세를 나타내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그냥 한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라 사실 장태종은 황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신들이 너무 버릇없이 황제한테 당신 이래서는 안 돼. 당신 글러먹었어. 하는 조언들을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을 그 황제가 더 종용하고 더 권장해서 그 말을 듣고자 하거든요. 그런 의견과 다른 생각을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돼야 결국 성공하는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틀릴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 이렇게까지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할 정도의 얘기들을 들을 줄 아는 리더가 돼야 기업이 그나마 영속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리더가 좀 되고자 하죠.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아마도 고이드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스타트업 대표로서 고민이 있을 때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찾아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면 할수록 저도 실수를 더 많이 하고 제 미흡함을 더 많이 느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도 이제 사실 모르겠긴 한데 스타트업 이전의 기업이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업은 영속을 기반으로 항상 설계되어 있거든요. 영속적인 기업인가 아닌가. 그게 밸류에이션에도 영향을 주고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제 고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너무 힘든 일을 많이 보게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힘들면 재기도 힘들 정도예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0m를 9초대에 뛰는 거는 맞죠. 그런데 지금 18초에 뛰는 체력을 갖고 있고 16초에 뛰는 체력을 갖고 있는데 9초대 뛰려고 심장이 터져서 죽으면 자기 손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웅의 서사로 알고 있는 거는 막 8초 때 뛰는 사람 얘기를 우린 듣고 그게 스타트업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초 뛰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도전을 한 12초로 해야지. 너무 극단적인 걸 도전하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큰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우리는 그런 천재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최소한 자기 역량하에서의 리스크 부담을 하고 그래도 한두 번 실수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가면서 계산하에 모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스타트업이기 전에 우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역량과 체력 하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모험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좀 네.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에서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초반부터 저희도 뭐 열심히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뭐 이 HR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을 이루는 근간인 돈과 사람의 사람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도 이제 플렉스랑 같이 잘 성장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인적 자원 관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의 네. 영예클럽 입단을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이드에 필독서가 3권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책이 인생과 일에 대한 개념화에서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란 책을 벽돌책인데 꼭 읽으라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 안 읽긴 합니다. 읽기 너무 힘듭니다. 그 책을 북필독서로 제안드리고 있고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순서파괴라고 하는 아마존의 일하는 방식인 순서파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업이나 고객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을 잡아주는 책으로는 목적으로 승리하는 기업이라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NPS 지수 개발하신 분이 쓴 책이에요. 왜 우리가 고객을 진짜 이해하고 고객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경제적인 관점으로 쓰여져 있어서 그 3권을 저희는 뭐 필독서로 구성원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